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3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정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미 두 차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에서 조금 더 근간이 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데 특별히 한국사회복지계에서 저명한 학자님들 모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는 2번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사회복지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님의 환영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사회복지 아카데미 3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사회복지 아카데미가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본질을 좀 깊게 탐구하고 성찰해보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4번의 강의를 선별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제에서 확인하듯이 사회복지와 이타성입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이타성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디 그 이타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깔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 사회복지학에서 이타성이라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그 강의를 하시는 것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맡아주신 강철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3번째 아카데미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그러니까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매 학기 수업할 때마다 한 학기 수업을 갖다가 2시간 동안 리뷰를 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공부가 아니라 서로 그 쉐어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7번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7번까지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볼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뭐를 첫 번째로 띄울까? 그러다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타적 행동의 표상들,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뭐 이런 통계들을 한번 봐보고 한국에서 도대체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와 비교해서 이행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보다 보면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때때로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서 뭐 소셜 립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소셜 컨퀘스트 오브 어스 뭐 이런 책들 그리고 관련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타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도움행동, 친사회적 행동, 협력행동, 관대한 행동, 타인 배려, 고려 행동,
사회적 선호, social preference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 개념들을 간략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범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영역이 다 인간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한 페이퍼에서 제가 정리해 보려는 페이퍼를 봤어요. 그래서 그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One word. 이타적 행동이랑 한 단어인데 different discipline.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갖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달라요.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가실 때 이런 그 책이나 페이퍼를 읽을 때 아, 얘는 이 범주에 속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능이 발달하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그게 굉장히 유익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인식 속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함께 주고받는 행동, 그런 서로의 그 도움과 배려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룹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로 돕고 배려하고 그 음식물이 모자랄 때 나누고 하는 그런 규범을 만들게 되고 그게 점차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더 진화하면서 제도로 굳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이 어떻게 현대 우리 인간 사회에서까지 자리 잡힌 것일까? 저는 규범과 제도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잘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가 Grammar of Society라고 유펜 심리학과 교수가 그 사회에서의 문법이죠. 사회의 문법. 규범과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규범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강의 부록에다가 사회복지의 5가지 제도를 이렇게 첨부해 놨습니다. 저는 강의에서는 안 쓸 거기 때문에 다 영어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첨부를 해 놨고요. 사회복지 제도를 저는 핸델이라는 사회학과 교수의 정리를 따라서 5개로 정리를 합니다. Charity Philanthropy, 자선이라고 그냥 통칭하고요. 두 번째, Mutual Aid, 상호부조. 세 번째, 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 네 번째,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다섯 번째, Social Service, 사회 서비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그 5가지 제도에서 보니까 2가지 제도, Charity Philanthropy, Mutual Aid는 다 이런 규범에서 발전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전공이 Charity Philanthropy인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Charity는 타인 돌봄에 대한 종교적 규범에서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뿌리를 잘 모르고 그냥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 규범이고요. 필랜스로피는 그리스 도시국가에서의 타인 돌봄에 대한 시민 책임 규범으로부터 시작된 게 필랜스로피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상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공동체에서
규범으로 진화되어져 온 것이 상호 구조예요. 뮤추얼 에이드예요. 현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 중요성이 일정 부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제 브록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날 공부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나 소셜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없었어요. 1601년인가요? 그때부터 저기 퍼블릭 어시스턴스가 시작했고요. 공공부조가 시작했고요. 사회보험은 1800년대 말,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뭐 그때 혹은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규범에 기반한 체러티, 필랜스로피 그리고 뮤추얼 에이드로다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고. 저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이에요. 현대 복지국가 체제 안에서도 이런 타인 돌봄의 마음, 사회 규범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다. 얘가 흔들리면 복지국가도 흔들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은 쌍방적 관계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1시간 반 지금 이제 꽤 지났죠. 하려고 그러는데 살면서 이런 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그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더 심화되고 보편화되고 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인간 사회에서는 근대에 이르러서 헬핑 프로페션이라는 거를 갖게 돼요. 그걸 이제 헬핑 프로페션, 한국말로 원조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 원조 직업의 대표적인 게 소셜 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셜 워크라는 직업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학교에서의 생활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아이의 문제, 약물남용의 문제, 그런 것들에 개입하고 그룹 카운셀링도 하고 인디비주얼 카운셀링도 하고 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 이런 직업들이 생겨났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고요. 한국의 이제 그 이타적 행동의 표상의 첫 번째로다가는 기부금 얘기를 해요. 이게 CAF라고 영국에 있는 조직인데요. 이 친구들이 매년 2년마다인가 뭐 어느 나라가 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인가 뭐 랭킹 발표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질문 자체가 그거는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들이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스태티스틱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GDP 대비 개인 기부금의 비율이 한국이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꽤 선진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런 한국의 GDP 대비 총 기부금의 추이는 거의 기울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기울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정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밖에 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인정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이고 존경받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꽤 괜찮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부와 관련해서는 누가 그렇게 주도적이야 하는 걸 보면 2020년까지의 자료밖에 못 담았는데요. 개인이 9.2조, 그 다음에 기업이 5.1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기부금을 기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고요. 개인으로 다 돌아갔었을 때 보통 기부 경험은 조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20%에서 34% 정도까지의 비율에서 사람들의 기부 활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사를 보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한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현금 기부 중심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모금단체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부 이유, Joy of Giving이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기부의 기쁨,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직접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 문제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여해 보려고. 그리고 종교적 신념 매우 중요합니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 당연히 경제적 여유가 없고 뭐 일부의 사람들은 기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살펴봤었을 때 약 시민들 중 20%,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10.6% 그런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에 관여하는 그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기부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4분의 1의 시민은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9.3에 참여하면서 1년에 1인당 26.7시간 정도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하는 이유, 단체 활동 등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동참하려고.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Joy of Giving이고요. 하지 않는 이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뭐 이런 두 가지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죠. 참여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 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거, 환경 보호, 뭐 이런 그렇게 쭉 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문 역량을 활용한 자원봉사가 많은데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 지원, 요리, 뭐 그런 걸로 다양하게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헌혈입니다. 헌혈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봤었을 때 1년의 건수가 10년 전에는 270만 건, 지금은 254만 건. 조금 줄었죠. 전체 건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령을 보면은 제일 헌혈에 액티브한 연령은 20세에서 29세까지. 여기가 94만 6천 명, 6,440명, 37.2%고요.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30, 그 다음이 10대, 이렇게 되고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헌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체 건수는 그런데 사람 수로 얘기하면은 2019년에는 135만 명이고요. 2023년에는 120만 명 정도가 그렇게 헌혈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헌혈의 방법과 남녀 분포를 보면은요. 헌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혈, 혈액을 온전히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것밖에 제가 지금 머리 안 생각나갖고 이거 약간 거치는 단어라서. 그래서 헌혈 이렇게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성분 헌혈이 많습니다. 그게 오래 걸린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혈의 비중이 조금 많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72.4%, 여자가 27.6%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거입니다. 몰입적 헌혈자들이 있어요. 100회 이상의 헌혈을 한 사람이 25,514명이에요. 그래서 200회 이상 3,269명, 300회 이상 805명, 400회 이상 217명, 500회 이상 93명, 700회를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요, 여러분 얼마마다 한번 헌혈해야 되는 줄 아세요? 2주. 그러니까 전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밖에는 허용이 안 되고요. 성분 헌혈은 2주마다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한 4시간, 5시간 계셔야 되나 봐요. 근데 2주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다음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43만 1000명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2022년 경우에 보면 49만 9천 명, 4만 9,900명. 근데 기증자 총계는 2,873명. 근데 그 다음에 기증자 중에서는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뇌사, 또 하나는 생존 기능자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생존 기능자는 그런데 뒷페이지에서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인 경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생존 기능자가 2022년 경우에 한 2,468명, 뇌사 기증자 405명인데요. 생존 기증자 중에서 있잖아요. 불특정 기증자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간과 콩팥, 신장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